좋아요. 우리 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해봅시다. 여보세요? 잠시만요. 아, 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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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님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렇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저는 다녀오셨나요? 깨님 사연 또 생각나서 제가 빠르게 왔죠. 네. 아, 너무 좋네요. 혹시 저보다 누나시죠? 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 어린 시절에 살고 있나 봐요. 좋아요. 이번 주에 그 깨님의 사연을 들어볼 건데 키워드가 첫 번째가 장난, 두 번째가 형체,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번의 미래의지. 이걸 조합하면 형체가 장난치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미래를 예지해서 두 번을 벗어난 거. 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장난치는 형체 때문에 미래를 두 번이나 보게 된 거, 알게 된 거. 일단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맞다고 하시는 순간 스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장난, 형체 그래요. 귀신의 장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폴더카이스트 현상도 있고 가위 눌림 현상이나 또는 정말로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 주파수가 맞춰서. 저런 건요. 소지품이 없어지는 거. 그거는 건방거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물건을 한 군데 놔두는데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경우. 그걸 약간 도깨비 장난이라고. 도깨비 장난. 제가 사무실에 제가 테이블을 따로 해놨잖아요. 네. 아시죠? 테이블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제가 보통 그 테이블 위를 다 치우고 다니는데 그저껜가? 갑자기 제 거는 확실해요. 제 거는 확실한데 그 작은 박스 하나가 있어요. 그냥 거기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통 안 빼거든요. 서랍에 넣어놓고. 저 아니에요. 아니 왜 의심한다는 의심을 게 하세요? 아니라. 저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의심을 한다는 게 저 아니라. 아니에요. 저 안 만져요. 네. 누군가가 빼서 거기다 올려놨을 리가 없잖아요. 딱 그거 박스, 작은 박스 하나만. 아니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또 저 아니. 여러분들 그 오해예요. 저는 형님 방 들어가서 과자만 뺏어 먹고 나와요. 들어갔다 형님 안 계시다면서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먹고 나오고 절대 의심 같은 거 의심 그런 것도 안 만져요. 예. 그 여우방 가서는 장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아니면 뭐 기웅이 방은 거의 들어갈 일은 없는데 뭐 재밌는 장난감 있나 하고 가지고 카노 방 들어가서 또 먹을 거 가지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망이 방은 가지고 나올 게 없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악마 소환 물품밖에 없어. 결계가 쳐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무속인의 시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좀 뭔가 결계가 쳐져 있어서 일단은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 약간 좀 다 특징이 좀 있어요. 남의 방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시원이의 방에 저희가 새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잠깐 가보는 거예요. 내 방 잘 있나 하고 잠깐 가보는 건데. 근데 일단 로브 방은 저희가 이제 그거 해놨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따로. 방음 부스를 크게 해놨잖아요. 와 들어가기가 싫어. 저기는 결계가 아니고요. 뭔가 차원이 다른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잠깐 사설로 빠졌는데 우리 깨님에 대한 사연 한번 이번 주 얘기 들어볼 예정인데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본 네, 사연 네. 하기 전에 이제 사실 지난주에는 썰을 준비해서 신청해야지 하고서 이제 정리된 거를 보내기 전에 신랑한테 나 오늘 너아미 할 생각이다 이러니까 그거 다음 주에 하면 안 돼? 애교 이러더라고요. 있다. 네, 웬만하면 이제 오케이인데 왜 이러지 싶어서 왜?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어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안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 하지 말라는 거에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러니까 이러길래 그러면 그건 다음 주에 말해줄 거지? 이랬더니 그럴 거래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확인을 해왔습니다. 궁금하다. 신랑이 그때 어떤 여자가 옆에서 같이 들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하는 근데 게 같이 좋겠다. 들으면 어떤 게 문제예요? 그 영가가 자기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걸 듣고
자기 얘기다 하면 얘가 나 보네? 아 맞다. 그때부터 이제 해코지가 시작된 거야. 네, 얘가 나 보네? 너 나 보지? 너 나 보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니까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 오늘은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오늘은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짤막한 썰이라서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연에서 지냈던 집 이후로 더 괜찮은 곳으로 가려고 알아보던 중에 좀 괜찮은 곳을 발견했는데, 이 리모델링 중이라고 해서 중간에 조금 빈 시간 동안 아는 언니네 집에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고맙게도 본인이 쓰던 안방을 저희한테 내주어서 그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신랑이 자꾸만 그 어떤 여자 귀신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를 끌어당겨서 안았대요. 근데 그 귀신이 괴롭히지는 않고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래서 신랑이 너 혹시 숨기는 거 있냐? 귀신이 그러던데? 이러면서 이제 장난스럽게 말하길래 너 숨기는 거 없는데? 이랬더니 그 며칠간을 그 귀신이 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이러면서 막 깔깔대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것 같냐 이랬더니 한 40대 정도 돼 보인다고 하길래 주위에 그럼 그때 돌아가신 분이 있냐 이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는 얼굴이냐 이렇게 하길래 아는 얼굴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연배가 저희 돌아가신 고모인가 했는데 그 설명하는 생김새가 아니어서 둘이 되게 아리송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뭐 없는데 자꾸 귀신이 이간질 하듯 하니까 저도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귀신한테 물어봐 내가 대체 뭘 숨기는 건지 이러면서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제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 눈에 한번 형상 같은 게 보인 적이 있어요. 신랑이랑 언니랑 뭐 다들 출근하고 저는 집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다들 출근했나 보다 하면서 안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 쪽을 쳐다봤죠. 그 언니네 안방 안에는 안방 화장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 저희 침실 배치가 누워서 아래로 쳐다보면 방문이랑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제 시야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서 아래를 쳐다봤는데 검은색 형체가 안방 화장실로 쓱 사라지더라고요. 왜 조그만 애들은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형체가 5살짜리 애기 정도 돼 보이는 크기였고, 뭔가 장난치듯이 방문 쪽으로 호다닥 뛰어와서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기가 깨르 웃으면서 신난다는 듯이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검은 형체로 둥구스름하게만 보였는데, 문득 제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 느낌? 그게 저거는 5살짜리 남자애다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 형체가 들어간 쪽을 바라보다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 화장실로 천천히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더 소름이 돋아서 문 닫고 그대로 집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바로 거실로 나가서 다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신랑이 안방 화장실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닫으라고 했는지, 그 화장실 문 쪽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좀 닫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끝난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2가지 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집 구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작은 방 하나, 이제 현관문을 마주보고 주방,
그리고 주방 오른쪽에는 작은 창고로 쓸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데 문이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이제 현관문 기준으로 왼쪽은 큰 방과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집이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 보일러선 같은 게 터져서 그 한동안 주방 거실 쪽에 매트리스를 놓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날은 어김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주방 쪽 베란다에 문이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신랑이 자다가 깼는데 그 베란다 문 쪽 불투명한 유리 쪽으로 이제 누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보이더래요. 처음에는 신랑이 저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왜 저기 있지? 흡연 중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안 했대요. 그러고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걔가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순간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까 그 형체는 그대로 있고 신랑이 그 형체가 뭘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신랑 키가 180이 넘는데 그 베란다 문이 신랑 키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근데 그 형체는 문 높이를 넘어서 베란다에 머리가 닿을 정도? 2m가 넘는 듯한 느낌이라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불투명한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형체가 고개를 숙여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래요. 이러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었고 한참을 진정이 안 돼서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나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말해주길래 그거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 포포포포 하는 귀신 아세요? 네, 팔척 귀신이라고도 하죠. 네, 그 형체랑 그 귀신이랑 형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척 귀신 검색해서 보여주니까 맞다고 저렇게 생겼다고 이러길래 혹시 포포포포 소리 들었어? 이럴까? 아니 뭐 입 뻥긋 거리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 좀 위험하다 싶어서 발버둥 쳤고 그러고 깼다 이라고 하길래 다행이다 이러면서 팔척 귀신 썰을 들려주니까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네 하고 안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저희 외가 쪽 조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랑 신랑이랑 휴무라서 잘 자고 있었는데 저는 일찍 눈을 떴고 신랑은 잠이 많아서 자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외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부스스 깨더니 무슨 일 있어? 하길래 외할머니 돌아가셨대 라고 하기 전에 혹시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더니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랑 이제 애기 손을 잡고 와서는 신랑 손에 넘겨주면서 땡땡이랑 애기 잘 부탁한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는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외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분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걱정돼서 오신 게 아닐까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상을 치르고 한참을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짖는 거예요. 그 화장실 모퉁이 쪽을 보면서. 그래서 왜 그런 거지? 했는데 이제 신랑이 할머님이 떠나시기 전에 너 잘 있나 보러 오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모습 보면서 웃으시더니 사라지셨다고. 그러고 이제 할머니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신랑이랑 저희 가족들이랑 해서 산소에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날이었나? 신랑이 꿈을 꿨대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는 땡땡이랑 애기 잘 부탁한다. 자네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셨대요. 이제 그러고는 나타나진 않으셨는데 이제 신랑이 저한테 말하기를 할머님이 너 되게 예뻐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셔서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편하게 가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울고 그렇게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신랑이 또 꿈을 꿨대요. 이제 그러고 하는 말이 외할아버님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날 오후였나 또 연락 받았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마 할머니가 외로우셔서 데려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돌아가신 게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주무시는 자세나 이런 것도 좀 이상했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서 좀 이상해서 경찰 불러서 확인을 했더니 이제 누가 베개로 숨 못 쉬게 누른 것 같다고 질식사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해요. 이제 부검을 해봤는데 질식사로 간 건 맞는데 이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그렇지, 이제 그렇지. 증거가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처리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장례 치르고 신랑한테 무슨 꿈을 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산소 위에서 되게 신난다는 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셨대요. 그냥 저는 되게 의아해서 할아버지 중풍이셔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춤추시지? 이랬는데 되게 표정도 밝으시고 신나게 춤추시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다고. 그러고 깨니까 느낌이 좀 쎄해서 물어보니까 역시 돌아가신 게 맞구나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새에 2번이나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서는 슬픈 기억밖에는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겨서 그 집에서는 나오게 됐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게 됐고요. 지금의 집에서는 큰 사건은 아직까지는 야. 없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 스스로까지는 갑자기 머릿속에 뜨는 게 스스로 그러신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너무 할머니가 모시고 가신 게 아닌가. 중풍이라고 얘기하셔서, 아, 질식사. 네,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할아버지 혼자서는 이제 간호도 안 되고 또 자식들도 고생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모시고 가신 게 아닌가. 할아버지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손 잡고 저승길에 오릅시다. 근데 이게 한 달 새라고 하셨잖아요. 49세가 안 되신 시점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럼 아직 할머니가 이승에 계신 순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저승길에 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제 못 잊으니까 머리 위에 딱 베개를 올려서 간 거 아닐까. 왜냐면 꿈에서 너무 좋게 있다 보니까.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분이 금슬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죠? 사이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그 대표님이 무당이시니까 제가 무당이 시점으로 듣고 싶은 게, 제가 2번째 사연 네. 말씀드렸을 때 그 검은색 네네. 5살짜리 애기 네네네. 형체 봤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낮에 한 12시 네. 반쯤인가? 1시쯤. 그때 되는 시간에 본 건데, 이게 낮에도 그런 형체가 충분히 보일 수 보이는 있어요. 건지. 귀신과 영가들은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시가 이제 귀문이 열리는 시간. 그러니까 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 자시에는 더 활발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새벽이 아니고 그 낮 충분히 시간인데도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24시간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그 무덤에서 왜 춤을 추셨는지. 저는 그렇게 해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춤을 추셨다길래 할머니가 모시러 와서 할아버지도 당신도 많이 외로웠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보자님한테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할아버지도 당신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또 중풍 환자분이시면 또 거동도 불편하셨을 것이고 생활도 엄청 불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도 데리고 가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 미안하니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 당신 혼자 가지 말고 가는 길에 내 손 좀 잡고 가라. 그래서 할머님이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시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구제가 끝나시기 전이라서 아직 2승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네, 딱 기간이 2주 네. 간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은색 형체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사장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 형체는 돌아가시기 전 집에서 네네. 본 거긴 한데, 원래 이게 돌아가시기 전 처음에 이제 사장님 한 분이 오실 때는 이게 천왕문 열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는 자기 당신이 아세요. 돌아가실 날을. 뭐 1년이 남았는지 3개월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이거는 랜덤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신들이 돌아가실 날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놓고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이 또 잘 보시잖아요. 그 꿈으로도 선몽을 다 받으셨고 그 외할머니가 남편분한테 믿고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보자님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남편분 꿈에 나타나서 선몽으로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요. 뭐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너아미의 매력이죠. 또 이렇게 바로바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네. 이게 라이브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한동안 방청객이 된 기분이라는 게 좀 이런 기분이네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어느 정도 그 의문점이 풀렸다고 하면 뭐 네. 다행인 것 같고. 깨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 주 사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 고맙습니다. 또 이번 주 이야기 정말 너무 신기한 그리고 또 약간 뭐라 그러지? 사랑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